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했던가? 그만큼 눈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눈의 실명을 부르는 안구질환이 있다. 바로 녹내장. 녹내장은 눈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을 눌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 점점 시야가 좁아져 실명에 이를 수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3대 실명 질환으로 불리는 녹내장에 대해 알아본다. 네, 3대 실명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백내장과 황반변성 그리고 녹내장입니다. 그런데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리는 녹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잘 보는 안과 네. 이태윤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가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녹내장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죠. 네. 네, 녹내장이란 질환을 처음 듣게 되면 사실 이게 뭐 백내장하고 비슷한 질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백내장과 녹내장은 상당히 다른 위치에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녹내장은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사실 백내장은 우리 눈에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서 발생한 질환이고요. 녹내장은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 결과로 시야 결손이 나타나게 되는 질환인데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도 잘 와닿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참 멋진 풍경이죠. 이것은 수성모색 가을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이렇게 멋진 뷰를 넓게 볼 수가 있는데요. 녹내장에 걸리신 환자분들은 다음과 같이 되게 좁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변부에 안 보이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생기는 병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신경에 생기는 질환인데요. 시신경 다들 잘 모르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안구를 이렇게 단변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이쪽이 우리가 보통 보는 검은 자입니다. 이쪽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흰자고요. 여기가 백내장이 많이 발생하는 수정체고요. 녹내장은 여기와 거리가 먼 이 반대쪽에 시신경에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망막입니다. 어렵죠? 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더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경으로 나오는 트랙이 뇌의 시각 피질로 전달이 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망막을 다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안과에 가면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중심이 황반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가 3대 실명 질환 중에 황반변성이 생기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반지같이 생긴 여기가 시신경이고요. 그러면 여기 꾸불꾸불하게 생긴 좀 징그러운 부분은 뭘까요? 이거는 시신경에서 나오는 혈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시신경이 이런 반지 같은 모양을 띠고 있고 반지 두께도 상당히 두꺼워요. 밑에도 되게 두껍고 위에도 두껍고 양쪽도 다 모두 두꺼운 반지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것이 녹내장으로 점차 진행이 되면 위에 반지도 얇아지고 아래 반지도 얇아지고 가쪽도 얇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반지가 거의 없어지고 구멍이 뻥 뚫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네, 녹내장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에 생기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원장님 안타깝게도 녹내장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서 말기가 돼서야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말기가 돼서야 병원을 본인이 느껴서 올 수 있으니까. 만성 녹내장은 말기가 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기가 되면 터널 속에서 밖을 보듯이 다음과 같이 주변 시야가 어두워져서 중심부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생활에서 어떤 점이 불편해질까요? 주변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길을 걷다가 자주 부딪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물건을 찾는데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공이 날아오거나 어떤 위협이 왔을 때도 피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맞게 되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잦은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이것은 만성적인 녹내장에 대한 증상이고요. 급성 녹내장은 이거와 다르게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급성 녹내장은 안압이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고 그래서 응급실에 급히 실려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야 검사를 통해서 녹내장의 그 증상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정상시야입니다. 정상시야인데도 암점이 있는 것이 신기한데요. 이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리적인 암점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면 위에 쪽 시야가 안 보이게 되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밑에 쪽도 안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터널만 보이는 중간 시야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저렇게 안 보이는데 왜 증상이 없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생리적 암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반대쪽 왼쪽 눈을 이렇게 가려보시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눈 중앙으로 이렇게 두시고 난 다음에 시선을 항상 정면만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바깥쪽으로 가다 보면 어깨 정도 거리에서 손가락 위쪽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 생깁니다. 위에 쪽 마디 하나가 안 보이게 되는데요. 저는 한 이쯤 되네요. 네, 한번 집에서 다들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암점이 생리적인 암점인데 평소에 느끼고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시야 검사상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 말은 다른 시야들도 만약에 손상이 돼서 나타난다면 본인이 못 느끼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 원장님 해주신 대로 저도 이렇게 따라하다가 혹시나 안 보일까봐 참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원장님, 이 녹내장은 도대체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병에는 또 가족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나 또 가족력은 없는지 또 더 조심해야 될 분들은 없는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 번에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나눠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왜 생길까요? 저도 처음에 이 질환을 대했을 때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녹내장이 생기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안압이 높은 겁니다. 안압? 사실 안압이란 말은 잘 못 듣죠. 보통은 혈압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안압은 혈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압은 우리 혈관의 압력이라면 안압은 눈 안의 압력입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 눈을 유지해주는 압력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조직에 압력을 가해주는 압력이기도 합니다. 그 시신경에 안압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옆에 그림에 보면 시신경의 단면에서 이것이 사상판인데 정상인 경우에는 사상판이 이런 모양을 유지하게 되지만 안압을 가하게 되면은 뒤쪽으로 나오면서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생기게 되고 그 외의 원인으로는 혈액 공급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압을 생각할 때는 우선 눈의 압력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압력이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눈 안에 물이 눈의 압력을 만들게 됩니다. 눈 안의 물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방수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건데요.
그래서 방수가 눈 안에 압력을 유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방수가 어떻게 생겨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면 이 안압이 왜 올라가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방수 유출 경로를 살펴보면 여기 모양체 돌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생성이 됩니다. 여기가 백내장이 발생하는 수정체고 이쪽이 각막이라는 눈의 검은 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겨서 수정체 앞을 지나서 그 검은 자 가쪽으로 가서 섬유주라는 곳으로 방수가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수 유출 경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다른 질문에 답을 하자면 그래서 방수 유출 기전이 다름에 따라서 안압 상승 기전도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녹내장의 분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녹내장의 분류는 밑에서 보는 것 같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다들 처음 들어보셨지 싶은데 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방각, 폐쇄각, 2차성, 선천 녹내장.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개방각과 폐쇄각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개방각은 여기 보이는 방수가 빠져나가는 섬유주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려 있는데 왜 물이 안 빠져나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수도에 찌꺼기가 막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수도가 열려 있어도 찌꺼기가 막혀 있으면 물이 안 빠져나가죠. 그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폐쇄각 녹내장은 어떻게 생길까요? 다음과 같이 홍채가 이렇게 섬유주를 막고 있습니다. 하수도에 뚜껑이 막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에 따라서 안압이 증가하는 게 다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녹내장에 걸릴 가능성이 많을까요?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40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 녹내장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압이 높은 경우에 당연히 위험이 높아지고요. 또 가족 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녹내장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녹내장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저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연관성이 있는 녹내장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안경 낀 분들을 많이 보시죠? 근시가 있거나 원시가 있거나 이런 두꺼운 안경을 끼는 분들은 모두 녹내장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당뇨 망막병증이나 망막혈관 폐쇄, 거짓 비늘 증후군 등 기타 안과 질환을 동반된 경우에도 많고요. 천식이나 또는 아토피가 있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장기간 오래 받았던 분들은 스테로이드 약물에 의해서 생기는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외상이 생겨서 눈의 구조가 뒤틀린 분들도 녹내장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 녹내장은 실명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조기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가면요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네, 검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녹내장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검사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압 검사가 됩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안압은 녹내장 발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안압 검사 또한 상당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안압을 조금 전에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정상 안압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10에서 21mm 머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데이터고요. 동양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했는 연구에 따르면 10에서 19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일반적으로 안과에 많이 오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한 방법과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접촉성 안압계, 골드만 압형 안압계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 눈에 직접 점압 마취제를 넣고 그리고 플로레신 다이를 염색약을 넣어서 환자분 눈을 녹색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직접 골드만 팁을 눈에 붙여서
안압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미경상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비접촉성 안압계는 외래외 검사실에서 많이 행하는 것으로 공기가 나가서 안압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검사로는 전방각경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눈에 점압 마취제를 넣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렌즈를 끼워서 주변의 섬유줄을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다른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는 시신경 검사입니다. 시신경은 녹내장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조검사랑 기능검사가 나눠있는데요. 구조검사에는 안저검사랑 안저촬영 그리고 OCT 검사가 있고요. 기능검사에는 시야검사랑 시유발 전이도 검사가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안저검사인데요. 이것은 한쪽 눈에는 녹내장이 있고 반대쪽 눈엔 정상인 분의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정상인 눈에는 밑에 쪽에 반지 두께가 두껍고 위에 쪽도 두껍고 양쪽 다 두꺼운데요. 녹내장이 있는 눈에는 밑에 쪽에 반지 두께가 상당히 얇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드프리 이미지상에서 보면은 밑에 쪽 신경 다발이 죽어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왼쪽에는 그런 소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에 나오는 빛간섭 단층 촬영 OCT상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는데 밑에 쪽에 신경섬유 다발이 죽어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은 정상 아닙니다. 이것은 기능을 보는 검사로 조금 전에 몇 번 봤던 검사인데요. 이것이 그 시야검사 리포트 용지입니다. 왼쪽은 정상안이라서 생리적인 암점만 동반되어 있고 오른쪽은 녹내장이 있는 눈이라서 생리적인 암점과 함께 위상측에 보면 커다란 암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내장의 발병 원인과 진단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원장님 어떻습니까? 녹내장의 주된 치료는 주 발병 요인인 안압을 좀 낮추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예. 어떤 치료 방법을 쓰게 되나요? 네,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치료는 안압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요.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녹내장 수술 등이 있습니다. 주로 모든 치료에서 안압 하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약물 치료에서는 시신경을 보호하는 그런 약제를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제가 다 녹내장 약제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약제를 선택할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보통은 약제를 처방하고 난 다음에 2주나 한 달 뒤에 이 약제의 반응과 부작용을 살펴서 어떤 약제가 환자분한테 맞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밤에 한번 저만한 약제는 눈이 충혈되고 눈밑이 검게 되고 속눈썹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하루에 2번 넣는 약제들은 기관지나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호흡이 가빠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며 그리고 입이 마르고 잠이 오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안약 점안법대로 점안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 약이 본인이 생각하는 약이 맞는지 이름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눈꺼풀을 당겨서 특히 밑에 눈꺼풀을 당겨서 한 방울을 점안해야 되는데요. 간혹 여러 방울을 점안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효과는 똑같지만 부작용만 증가하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넣고 난 후 눈을 감고 5분 이상 눌러줘야 되는데요. 간혹 잘못 누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르는 위치는 이렇게 눈 안쪽을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가끔 어르신들이 코를 누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옆에서 보시면 코를 누르면 누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른 위치가 되게 중요하고요. 5분 이상 눌러주면 안약의 80% 이상이 다 눈으로 흡수되고 전신 부작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약과 약 사이 점안할 때는 5분 이상 띄우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앞에 약이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만약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안약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압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치료를 생각할 수 있는데 레이저 치료가 그 대안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타입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에 뚜껑을 막아서 생기는 그런 폐쇄각 녹내장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홍채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하여서 방수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서 안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은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에 찌꺼기가 막혀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하수도를 털어주는 방법입니다. 레이저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하수도의 찌꺼기들이 털어져 나가서 하수도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두 가지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안압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수술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섬유주 절제술이라는 수술은 녹내장 수술의 가장 기본적인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상측 결막인데 이 상측 결막에 방수가 빠져나가는 물주머니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여기 CT를 찍은 것을 보면은 안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것이 보이죠. 여기서 물이 차서 물이 혈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수술이 실패를 하거나 이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아메드 밸브 삽입술을 하게 되는데요. 아메드 밸브라는 밸브는 아메드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서 아메드 밸브입니다. 사실 다양한 밸브가 존재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밸브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큰데요. 쉽게 눈에서 보면은 엄지손톱 크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것을 눈 위쪽에 삽입을 하고요. 관을 이렇게 눈 안쪽에 넣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펌프처럼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렇게 안약으로 점화를 해서 조절이 안 되면 레이저 치료를 하고 안 되면 수술적 치료를 해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 녹내장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녹내장은 참 예방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원장님. 녹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녹내장 예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조기 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이 유일한 대처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별한 예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네. 병원에 가서 자주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데요. 네. 녹내장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녹내장 하면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녹내장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볼게요. 보통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나요? 먼저 목이 편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는 것이 좋고요. 술은 한두 잔 정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물구나무석이나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은 주의하셔야 하고요.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독서 혹은 작업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음을 편하게 하고 흥분하지 않도록 하며 매일 일정 시간에 안약을 점안하고 정기검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다들 술 좋아하시죠? 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녹내장이 악화되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사실 술은 적은 약을 지속적으로 천천히 마시면 안압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지만 과음을 하면 일시에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고 너무 취하게 돼서 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안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흡연은 일시적으로 안압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시신경으로 공급되는 피해량을 줄이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신데요. 녹내장은 치료가 되나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녹내장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녹내장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결코 동일할 수 없고 그래서 안과 전문의의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또한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는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까지 이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녹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잘 보는 안과 이태윤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